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부 미국제 무기 15조 원어치 살지 모르는데 어떤 거 살까? 2부 도입 리스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때는 도입이 거의 확정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라고 논의되고 있는 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무기 체계들을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1부는 이미 확정된 무기 체계들이에요. 자, 논의 중에 있는 미국제 무기 쇼핑 리스트입니다. 바로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그 동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전자전 공격기, 미국의 그라울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방공망 제압과 주변국의 고성능 항공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6대에서 8개의 전문 전자전기 획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내 개발이 모두 검토되고 있으나 외교적 상황과 기술 부족으로 난항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미국 거를 사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자권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미국의 큰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 전자권 전환,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수많은 희생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전자전 공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제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전자전 공격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레이더들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후에, 그리고 전투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이 미사일을 쏘아서 이제 레이더 기지들을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자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죠. 물론 전자전 파워도 있긴 하지만 아주 성능이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대의 레이더까지 완전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그라울러급의 전자전기가 우리 같은 정말 상대가 강한 이런 나라에게는 사실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한 2조 원 정도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라울러 한 대의 가격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6대에서 8대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한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바로 호주 공군의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즉 미국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 전자전 공격기인 이 그라울러를 판매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그라울러, 그리고 미군이 쓰고 있는 그라울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날개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전 포대입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상대의 레이더를 먹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 그라울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날개가 깨끗합니다. 없어요. 이게 왜일까요? 바로 미국이 호주에게 아까 보여드린 그 전자전 포드를 팔지 않았습니다. 리스해 줬습니다. 임대해 준 겁니다. 호주하고 미국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출발해서 거의 형제처럼 지나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호주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 규모, 인구 규모,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미국에게 하고 있죠. 항행의 자유작전, 호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주에게도 전자전 포드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스해줬습니다. 10년 리스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해준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고 호주 공군이 이렇게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만은, 이륙하려고 하면은 미군 감독관이 와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 임무는 달고 가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봅니다. 지켜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팔까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 이 전자전 포워드와 이 미션 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미군의 정찰기들이 그동안 쭉 수집해온 상대 적국들, 북한군, 중국군, 러시아군, 이런 미국의 적국들의 레이더, 각종 전파, 이런 수집, 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상대의 레이더 전파 특성을 알아야 그걸 제밍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1로 하고 똑같은 신북방 정책이다, 신남방 정책이다, 중국몽을 같이 꾸고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 그러니까 중국몽 아름다워요. 이런 거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긴 전자전 포워드를 주겠냐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있는 이 미션 컴퓨터를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5조 원어치 들어있는 그 제트기 품목에 이 전자전기가 들어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저는 우리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이 전자전 공격기의 이 전자전 포워드 그리고 미션 컴퓨터를 제공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전자전 공격기 도입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중에서 한 개 꼭 찍어. 뭐 할래? 하면은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전자전 공격기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싶은 그런 나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과연 팔까? 그 다음에요. 미국제 무기 쇼핑 리스트. SM-6 장거리 함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정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 세종대왕함, 율곡2함, 서해유성룡함,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이 이지스함들에는 SM-6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못합니다. 미사일 갖다 꽂아줘도 발사 못합니다. 유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2020년대 중반까지 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더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거기에는 이 SM-6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 일각에서는 SM-6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뭐죠? 제트기와 미사일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아닙니까? 바로 SM-6를 도입하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SM-2입니다. SM-2는 사정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SM-6는 사정거리가 무려 370km에 이르기 때문에 SM-2보다 훨씬 더 먼저 요격에 임할 수 있어서 이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이 SM-6가 있고 이 SM-6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사실은 대단히 강력한 함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함대가 서해에 떠 있다면, 사정거리 370km짜리 함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서해에 떠 있다면, 그리고 아주 낮게 깔려서 날아오는 적전투기, 적미사일도 제대로 된 운영 능력을 가지고 다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면 서해에 있으면 중국 전투기들 함부로 못 오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미사일인데,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운용 인프라 부재로 성능 발휘가 제한적이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이지스함 배치 2 도입이 되면 SM-6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SM-6 사봤자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제목 붙였어요. 어떻게 무용지물이냐?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함의 레이더는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면 저 수평선 넘어 안 보입니다. 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꺾어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꺾어주려면 하늘에 있는 비행기하고 협동교정 능력을 가져야 돼요. 협동교정 능력. 그런데 우리 해군에는 하늘에 있는 비행기와 협동교정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비행기 사업이, 항공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은 어떻게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 협업합니다. 해군과 공군이 협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도입하는 우리 공군의 차기 조기 경보기, 제가 이 일부에서 2대 더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E-2D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탄도 추적할 수 있지만 이 이지스함과 협동 교정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SM-6 같은 것을 꺾어줍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딱 깔려서 오는 적의 전투기, 적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딱 보고 이지스함에 발사하는 것들을 바로 꺾어줘서 유도를 해줘 버려요. 이게 바로 협업입니다. 왜 우리 공군, 우리 해군은 이런 머리를 알면서도 안 쓰겠죠. 뭐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귀찮게 해군하고 우리하고 훈련하냐? 뭐 귀찮게 공군하고 우리하고 훈련하냐?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중국하고 전쟁하겠냐? 북한 놈들이야 뭐 어차피 우리는 뭐 껌이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부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군대 아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칠광구에서 이어도에서 그래 한번 붙어볼까? 쏴봐! 우리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돼야죠. 뭐 사기는 사는데 이렇게 사서 뭐합니까 이거를? 비싼 돈 주고 SM-6 사서 뭐해요? 수평선 넘어오는 보이지도 않는데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어야죠. 왜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 있는 이 전력정책관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비싼 의전 받으면서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뭐 해요 도대체? 50조 원씩이나 우리 국방 예산 쓰고 왜 이따위밖에 지금 못하는 겁니까? 정말 또 열받네 이거. 자, 미국제 무기 쇼핑 리스트. SF-3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바로 상승 단계, 중간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 세종대왕급 이번 배치 2 2020년대 중반에 도입되는 그 신형 이지스함에는 SM-6뿐만 아니고 SM-3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만 사주면. 그러나 실효성 논란과 또 미국의 MD 편입 논란 이런 것들로 성능 발휘가 불투명하다. 이거는 물론 E2D 있으면 또 더 성능 발휘 좋아요. 아까 제가 SM-6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E2D 조기 경보기 있으면 훨씬 더 성능 발휘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대가 또 탄도탄입니다. 핵미사일 그리고 아주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C2BMC. 미국과 일본은 이것을 지금 연합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탄도탄 요격 지휘 체계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일본은 합동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위성, 사드 레이더, 패트리어트 3 레이더, 지상 기반 이지스 각종 이지스 어쇼어 이런 모든 탐지 장비들이 탐지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C2BMC라고 하는 이 지휘소에서 다 표적 배분, 요격 배분 다 해주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SM-3가 또 이지스함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죠? 미국에게 MD 편입을 왜 하냐라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 적입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탄도미사일 발사해요? 우리에게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할 가능성 큰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똑같아요. 그럼 미국과 협업하고 또 미국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협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렇게 미국의 MD 편입 그러면 벌벌벌 떨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북한이 우리에겐 탄도미사일 안 쏠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들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미국이 우리에게 탄도미사일을 쏠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걸 안 된다는 것입니까? SM-3 이런 여격 체계들 도입하면 미국과 이 C2BMC 탄도탄 여격 통제 시스템을 같이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성, 사드 레이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산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MSAM 만들고 LSAM 만들고 우리는 미국의 MD 편입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려고 LSAM, MSAM 이런 거 따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들 아닙니까? 바보들. 오직 미국의 MD 편입 안 한다 라는 그 말하려고 미국의 MD 편입 이러면은 들끓고 일어나서 촛불 들고 나올까봐 겁나서 이거 무슨 쫄보들만 국방부에 모아놨는지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뛰어난 나라는 미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죠. 미국과 협업해야 됩니다. 자, 미국제 쇼핑 리스트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 된 것이 우리가 아까 이지스 배치 2 그렇게 해서 2020년대 중반에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 더 한다고 했죠. 그거 하려고 일본 2세트, 우리나라 3세트, 또 미국 군함들 또 특히 대량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세트 이렇게 해서 공동 구매를 했어요. 왜? 그래야 가격이 다운되니까. 자, 그랬는데 미국이 지금 더 많은 군함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제안합니다. 야, 니들 사기로 한 거 그거 우리한테 넘겨라. 그 대신 우리가 사기로 한 거 AMDR 이거 즉 스파이 1 우리가 지금 사기로 한 게 스파이 1D인데 스파이 6 AMDR 이거 너희들이 좀 사라. 에? 바꾸자. 그 대신 이거 가격이 조금 더 비싸. 한 1.5배 정도 더 비싸. 그건 니들 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AMDR의 성능은 탐지 거리는 2.3배가 증가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세종대왕 또는 앞으로 사기로 했던 차기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 1D 버전 9 이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2.3배 증가합니다. 추적 능력은 2배로 증가합니다. 1000개에서 200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여격하는 능력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정밀도 대폭 향상됩니다. 그리고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무려 330km 거리에서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 중국이 젠20, 일본이 F-35, 우리 주변에 지금 스텔스기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텔스기를 무려 330km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를 탑재한 군함이 있고 우리가 SM-6를 가지고 있으면 서해에서 동해에서 그 누가 스텔스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이거 머리 조금만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예산이 대폭 증가하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 20% 내에서 증가하면 동일 사업으로 해서 조금 증액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2배로 또는 1.5배로 대폭 증가해버리면 다른 사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방산 구매의 절차상 뭐 법이 그래요. 정말 참 어이없는 그런 그 법인데 절차상 다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10년 걸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연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유연성이 없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이 지시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초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이님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신인균이 말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중국제 젠20 스텔스기 일본 F-35 이런 것도 탐지할 수 있네요. 이거 합시다 라고 선언해 준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이 스파이 6 레이더의 구매 압박도 이번 리스트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가 1부, 2부에 걸쳐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무기체계들 그리고 지금 준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이 무기 체계들 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이 무기들보다 15조 원어치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한미동맹이에요. 지금 거의 이혼 직전에 있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은 그냥 남남인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한미동맹,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력하게 복원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지금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런 무기체계들을 갖다 얻는다면 정말 아시아의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무기체계들 부디 다 도입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